네, 안녕하세요. 나소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뉴 센트럴이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새 센트럴이 저희가 이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업데이트, 가장 최신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뉴 센트럴이 얼만큼 왔는지, 그리고 뉴 센트럴에서는 컴피그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AI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센트럴 아니면 넥스트 제너레이션 센트럴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리고 왼편에 있는 것들은 저 이제 내부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용어들인데 좀 용어를 정리를 해드리자면 보이나요? 네. 여기에 있는 부분이 이제 저희 뉴 센트럴인데 용어로 좀 정리해드리자면 넥스트 제너레이션 센트럴, 뉴 센트럴 그리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이름이 센트럴로 계속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또 기존에 구 센트럴이 있잖아요. 사실 이게 구라기보다는 현 센트럴인데 그래서 이 현 센트럴은 클래식 센트럴이라고도 부르고 또 아니면 현재 센트럴 그리고 이제 센트럴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들을 위해서 그냥 센트럴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저희는 좀 명확하게 차이점을 좀 두기 위해서 제가 한국어로 할 때는 기존의 센트럴, 현재의 센트럴 이렇게 사용을 하고 또 앞으로 CNX 그리고 그 다음에 센트럴은 새로운 센트럴이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영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길은 센트럴로 통한다라는 게 저희의 이제 HP 아루바의 컨셉, 기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센트럴을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들은 그대로 뉴 센트럴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센트럴 사용 고객을 분석을 해보면 한 90% 이상이 IAP 아키텍처, AOS 8의 IAP 아키텍처를 그대로 센트럴에서 관리를 하는, 에어웨이브가 아닌 센트럴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고객들이 있을 수 있고요. 기존 현재의 센트럴 사용 고객을 생각을 해보면 또 아니면은 너무 복잡한 BGP, EVPN 이러한 스위치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간단한 OSPF 정도의 기술을 사용하는 그런 스위치 사용 고객들. 그래서 스위치를 센트럴에서 구성하거나 또 관리하는 그런 고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객들이 이제 1번, 그런 1번 고객들을 뉴 센트럴에서도 주력 플랫폼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목표이고 또 두 번째는 새로운 AOS 10 고객 에 대한 유입 그리고 더 많은 CX 스위치 그리고 더 많은 기능들을 뉴 센트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존의 AOS 8 레거시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이 뉴 센트럴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ESP 아키텍처에 최근에 추가된 그리고 앞으로 추가될 여러 가지 솔루션과 플랫폼 고객들 또한 뉴 센트럴에서 주력 플랫폼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이 센트럴 이게 목표, 네, 저희가 센트럴 사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센트럴과 뉴 센트럴에서 이 GLP 어제도 많이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그린레이크 플랫폼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센트럴을 그린레이크 플랫폼에서 접속하는 그런 컨셉은 동일하게 갑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센트럴은 그린레이크 플랫폼에 탑재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센트럴뿐만 아니라 저희 HP의 서버 스토리지 어플리케이션도 그린레이크 플랫폼에서 접속이 가능한데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트럴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장비들 있죠. 스위치, 게이트웨이, AP는 그린레이크의 이 인벤토리에서 저희가 먼저 등록을 하고 또 그린레이크의 라이선스 인벤토리에서 센트럴에 대한 라이선스를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관리자에 대한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그래서 관리자에 대한 요 센트럴을 관리하는 관리자, 사용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리도 다 그린레이크 포털에서
그린레이크 플랫폼에서 동일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브라운필드 레디라고 해서 어제 김태성 매니저님께서 이 브라운필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기존의 센트럴을 사용하던 고객분들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친숙하게 또 어렵지 않게 뉴 센트럴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한 부분이 바로 요 뉴 센트럴 버튼입니다. 그래서 센트럴 대시보드에 들어가면은 상단에 요 뉴 센트럴로 바로 전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버튼을 넣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고객들께서 굉장히 쉽게 뉴 센트럴로 전환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었고, 또 당연히 센트럴, 현재의 센트럴에서 새로운 센트럴, 뉴 센트럴로 가면서 그 어떠한 하드웨어 측면에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즉, 현재의 센트럴 그리고 AOS 10에서 사용하던 그런 하드웨어는 그대로 뉴 센트럴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AP 같은 경우에는 300 시리즈부터 최근에 출시된 여기 아웃도어 675677 요 AP, 그래서 모든 AP 군 플러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CX 스위치와 일부 AOS S 스위치, 그리고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7000 시리즈부터 9200 시리즈까지 모두 다 현재 센트럴에서도 지원을 하고 또 뉴 센트럴에서도 그대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좀 숙지하셔야 되는 부분은 AOS 10 온리로 출시되는 하드웨어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반드시 저희 그 AOS 10 그리고 센트럴 지원하는 그 화면에서 하드웨어 지원 관련돼서 가이드가 되어 있는 화면에서 웹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각 모델 출시되는 모델의 데이터 시트에도 최소 미니멈 그 AOS 8 또는 AOS 10 버전이 명시되면서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센트럴의 주력 OS는 AOS 10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요 슬라이드를 설명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려고 하이드 해놨다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AOS 8, 저희 레거시 그 무선 아키텍처인 AOS 8에서 AOS 10 그리고 센트럴로 그대로 이어지는 아키텍처는 IAP, 인스턴트 AP 아키텍처밖에 없습니다. 그죠? AOS 8 요거 질문을 제가 최근에도 받았는데 AOS 8 컨트롤러를 AOS 8 그대로 센트럴에서 관리할 수 없어요. AOS 10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죠? AOS 8의 아키텍처가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 그대로 관리가 가능한 아키텍처는 IAP, 인스턴트 AP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설명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센트럴에서 주력 OS는 AOS 10이다. 그리고 AOS 10은 모든 게이트웨이, 스위치, 그리고 AP까지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유니파이드 OS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OS 10만 말씀드렸다시피 의무화하는 그러한 하드웨어가 계속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요런 최근 출시된 이런 하드웨어들은 AOS 10 온리다. 그리고 이 AOS 10은 아까도 브라운필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AOS 10 같은 경우에는 AOS 8, AOS 8 고객들께서 AOS 10으로 왔을 때 친숙함을 좀 느낄 수 있게끔, 익숙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AOS 8에서도 저희가 채택을 했었던 멀티 레벨 히에라키, 그래서 다계층의 그런 계층 구조 방식을 요 AOS 10에서도 그대로 채택을 해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비를 구성을 할 때는 이렇게 멀티 레벨의 히에라키 구조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리가 되고요. 그래서 멀티 레벨 히에라키는 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저희가 요 AOS 10과 뉴 센트럴 넥스트 제너레이션 센트럴로 저희가 항상 설명드린 부분은 바로 새로운 GUI인 솔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루바 센트럴, 현재 아루바 센트럴의 그
메뉴는 사실 이렇게 왼측에 여러 가지 메뉴를 접속을 해서 뭐 기능을 구성을 한다던가 모니터링을 한다던가 굉장히 좀 분산된 그런 대시보드를 띄고 있었는데 저희의 그 UX팀에서 그 기초 단계부터 디자인하고 설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채택을 한 게 바로 이 솔라 시스템 GUI 요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가장 가운데의 사이트 이게 좀 잘 보이나요? 포인터가 잘 보이나요? 제 화면에서 좀 느려가지고 가장 가운데 그리고 메인 태양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루바 센트럴에서는 사이트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요 뉴 센트럴에서는 사이트의 역할이 굉장히 필수입니다. 그래서 가장 필수적으로 사이트를 먼저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대시보드에서도 사이트를 중심으로 네트워크와 클라이언트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로드맵에 포함 이렇게 크게 5개의 행성들이 이 사이트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그 사이트에 대해서 네트워크, 그 사이트에 대한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투가 아니라서 어떻게 네, 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뉴 센트럴에 대한 타임라인을 간단하게 보면은 저희 좀 작년부터 인터넷 베타가 시작이 되었고 현재 시점에서는 일부 고객분들께서 좀 경험을 해보실 수 있도록 셀렉트 어베일러빌리티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앞서 논의를 통해서 경험을 해보시고 싶은 한해서 이 퍼블릭 클러스터 그 뉴 센트럴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그 퍼블릭 클러스터에 한해서 일부 고객들을 얼라우 리스트에 추가를 해서 그 뉴 센트럴을 좀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SA가 현재 진행이 좀 되고 있고 그게 그대로 정식 출시 GA General Availability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GA가 되면은 결국에는 모든 퍼블릭 클러스터에 요 뉴 센트럴이 탑재가 될 예정이고 당연히 모든 고객분들께서도 요 뉴 센트럴을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거고요. 요 제너럴 어베일러빌리티, 그러니까 정식 출시 GA는 크게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 가장 먼저 이 GA 정식 출시가 될 때는 페이스 1이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페이스 2 그리고 페이스 3까지 이어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페이스 1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 센트럴 고객에 대한 뉴 센트럴로의 마이그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대다수의 현 센트럴 고객분들은 IAP 클러스터라던가 일부 AOS 10 AP, 분산형 AP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들, 그리고 간단한 뭐 스위치 관리를 하고 계시는 그런 고객들 분들께서 그 뉴 센트럴을 그러니까 현 센트럴이 아닌 뉴 센트럴을 주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요 페이스 1의 G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레거시 AOS 8 고객분들께서 바로 현 센트럴이 아닌 뉴 센트럴로 바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렇게 모든 기능과 뭐 서비스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게끔 하는 게 페이스 2. 그리고 페이스 3는 이제 그 MSP 고객과 SD-WAN, 엣지 커넥트, 뭐 SSE 그런 고객들 그리고 DCN 고객들을 위해서 뭐 MSP 같은 경우는 그 MSP 파트너와 고객분들께서 별도의 세부 기능을 원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수 있게끔 또는 SD-WAN 그리고 SD 브랜치 그리고 SSE 같은 것들이 완전하게 연동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페이스 3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요 뉴 센트럴의 어떠한 목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현재 센트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설계가 되었고 또 개발이 되었고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서비스라던가 플랫폼이 추가가 되었고 그러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개발이 되어 왔다면 현재의 뉴 센트럴은 이 처음부터 이 죄송해요. 제가 저 혼자서도 좀 자꾸 헷갈리는데
뉴 센트럴은 지금 센트럴이 갖고 있는 모든 장점과 모든 기능,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포함을 해서 그 설계 단계부터 그런 모든 장점과 서비스, 기능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디자인이 된 것이 뉴 센트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일부 몇 가지를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뉴 센트럴은 인터널 베타 때부터는 사실 요 모니터링 그리고 트러블 슈팅 위주의 기능들만 선보였던 게 아주 초기의 뉴 센트럴입니다. 그리고 이제 G가 될 때에는 이러한 컨피그레이션, 장비를 구성하는 부분까지 모두 포함이 돼서 정식 출시가 될 텐데,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하기로는 그 이 뉴 센트럴의 큰 두 가지 나무 뭐 뿌리는 이 MRT, 모니터링, 리포팅 앤 트러블 슈팅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장비의 온보딩, 프로비저닝, 그리고 컨피그레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드릴 부분도 뉴 센트럴에서의 컨피그레이션 부분 그리고 뉴 센트럴에서의 여러 가지 AI 기술을 통한 모니터링과 트러블 슈팅 부분이 될 텐데 그래서 뭐 요 뉴 센트럴에서 그 중점적으로 고려를 해서 설계했던 부분은 바로 데이터 처리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현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굉장히 느리지만 뉴 센트럴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굉장히 빠르게 그러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수 있게끔 GUI에서 표현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장비를 구성하는 그런 방식도 훨씬 더 간소화되고 유연하게끔 그런 부분들이 뉴 센트럴에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제 요렇게 여기 요약되어 있는 부분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뉴 센트럴과 현 센트럴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 현재 센트럴에 대해서 는 그 교육을 하면서 많이 불만사항을 받았던 게 너무 느리다, 너무 무겁다, 메뉴가 너무 많다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간소화하고 또 GUI가 훨씬 기존보다 빠르게 동작하게끔 그래서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디자인된 게 바로 뉴 센트럴의 새로운 GUI입니다. 솔라 시스템 기반으로 한 그래서 훨씬 빨라진 속도를 나중에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센트럴은 기본적으로 API를 지원하지만 뉴 센트럴은 API 우선으로 하여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동일하게 광범위한 텔레메트리를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네. 그 부분은 뉴 센트럴에서는 그 백엔드 단에서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를 한다라는 점이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옵스 관련해서는 동일하게 현재 센트럴과 새로운 센트럴 동일한 그 대규모의 데이터 레이크를 사용을 합니다. 다만 이제 뉴 센트럴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AI 서치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들어봤을 텐데 AI 서치에 최근에 LLM, 라지 랭귀지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을 이 채택이 되어서 훨씬 더 향상된 AI 서치를 경험하실 수 있고 또 AI 인사이트는 제가 좀 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훨씬 더 세분화되고 또 업그레이드된 그런 AI 인사이트와 AI 알러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요 뉴 센트럴 AI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 뉴 센트럴에서는 장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뉴 센트럴에서 장비를 구성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 또는 뭐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그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심적으로 살펴봤던 게 4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 그 교육 단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런 교육 단체라던가 스몰 비즈니스, 뭐 미드마켓 그런 소규모 기업 고객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장비를 구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장비를 구성하는 과정이 굉장히 간단해야 된다. 그래서 심플리시티가 하나의 그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당연히 뭐 대학교 캠퍼스라던가 대기업 그리고 뭐 MSP 고객, 리테일 고객 같은 그런 고객분들은 굉장히 복잡한 구성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구성
단계와 사용 사례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simplicity와 flexibility 두 가지를 굉장히 중점으로 두었고,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인프라가 센트럴에서는 지원이 됩니다. 단순히 유선, 무선뿐만 아니라 WAN, 그리고 저희 뭐 SD-WAN, 그리고 SD 브랜치, 그리고 최근에 SSE까지 이런 것들을 모두 센트럴에서 수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수용해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었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제가 최근에 고객 교육을 할 때 질문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한데, 보안팀과 네트워크 인프라 팀에 대한 역할 제어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센트럴에 대해서 요구를 한 건 아니었지만은 분명히 이 센트럴을 사용할 때도 보안팀과 네트워크 팀에 대한 역할 분리를 해달라라는 요구사항은 많을 거고, 실제로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서 장비 컨피그레이션 메커니즘이 설계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굉장히 그런 컨피그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 센트럴에서의 컨피그레이션 구조를 보면은 멀티 히에라키입니다. 그래서 AU-SPA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이러한 멀티 레벨 히에라키에 익숙하시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최상단에 글로벌이 있고, 그 글로벌 하단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사이트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이트를 묶을 수 있는 사이트 컬렉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단에 사이트, 그리고 당연히 그 사이트에서 설치된 디바이스들이 있겠지만, 또 관리 목적에서 이 디바이스를 묶기 위한 디바이스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위에서 하위로 컨피그레이션이 상속되는 구조이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다만 오버라이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의 디바이스에서 내가 프로파일을 구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위에서 상속이 되더라도 요 하단에 구성한 프로파일이 더 우선순위가 높게끔 적용이 되는 그런 오버라이드 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굵은 원으로 처리된 부분, 글로벌, 그리고 사이트, 디바이스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계층입니다. 사이트 컬렉션과 디바이스 그룹은 이제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뭐 추가할 수도 있고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센트럴과 현재 새로운 센트럴에서의 요 그룹 디바이스를 그룹에 할당하는 그런 부분을 비교해 보자면은 센트럴 사용을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현재의 센트럴은 요 장비를 그룹에다가 할당하면은 그 그룹에 구성이 되어 있는 모든 프로파일과 설정들이 그 장비에 내려가서 장비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그냥 그룹에 할당을 하면 됩니다. 굳이 사이트에 할당을 하지는 않아도 돼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어드밴스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 사이트에도 할당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맨데토리는 그룹에 할당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뉴 센트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솔라 시스템의 가장 가운데에 오는 게 사이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이트에 할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디바이스 펑션이라는 건데, 디바이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오버레이 기능은 차치하고 제외하고 이 장비가 수행을 해야 되는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기반으로 이 디바이스 펑션을 장비별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액세스로 사용하는 스위치가 있고 어그레게이션 또는 코어용으로 사용하는 스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에 따라서 디바이스 펑션, 디바이스 기능을 할당을 해줘야 그 역할 또는 역할에 알맞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컨피그를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펑션이라는 게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멀티 레벨 구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 층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생성을 하고 나서 각 뭐 사이트라던가 디바이스 그룹 또는 디바이스 레벨에서 프로파일을 추가적으로 구성을 하면은 그런 것들이 오버라이드가 돼서 이런 컨피그를 각 계층에서
설정하지 않으면은 그 위에 글로벌에 있는 그 컨피그가 상속되어 가지고 적용이 되는. 하지만 내가 디바이스 또는 디바이스 그룹별로 별도의 프로파일을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해당 계층에서 추가적으로 프로파일을 구성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아웃도어 같은 경우에는 아웃도어 AP 같은 경우에는 RF 프로파일을 별도로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아웃도어 AP들이 묶여져 있는 디바이스 그룹에다가 별도의 아웃도어용 RF 프로파일을 설정을 하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AAA라던가 뭐 SSID 프로파일 같은 것들은 글로벌에서 자동으로 상속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층 구조를 띱니다. 이거는 이제 스위치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뭐 AAA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에서 상속을 받던가 아니면은 해당 그 디바이스가 할당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설정되어 있는 AAA 프로파일을 오버라이드해서 받고 각각의 계층에 알맞는 프로파일을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 기존의 iOS 8에서는 없었던 기능인데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그러한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제가 생각하는 iOS 8에서 시스템 프로파일과 비슷한 그런 기능인데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컨피그 라이브러리에 미리 컨피그를 정의를 해두고 그 컨피그를 각각의 계층 또는 상황에 따라서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그래서 라이브러리에다가 이렇게 NTP 프로파일을 설정을 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뭐 글로벌에다 넣든가 아니면은 그 NTP 프로파일을 세부적으로 받아야 되는 디바이스에 따로 지정을 하던가 이렇게 컨피그를 재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컨피그를 하는 부분을 데모까지 제공을 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한 기능이 나오고 했을 때 뭐 이러한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을 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이브러리에 넣어놓은 프로파일과 디바이스 그룹에 세부적으로 설정한 그런 프로파일을 통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프로파일을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는 자세하게 짚지는 않고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그래서 현재 센트럴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 또는 여러분들께서 데모나 테스트를 하고 있을 때 뉴 센트럴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그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는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센트럴은 그룹 사이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세 가지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성하려면 반드시 그룹에 넣어서 장비를 구성해야 되고 모니터링 측면에서 사이트나 레이블을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뉴 센트럴에서는 반드시 사이트를 구성을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관리 측면에서 그런 장비들을 디바이스 그룹에 넣어서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 레이블은 뉴 센트럴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의 센트럴을 사용하고 계셨다면은 그러면서 뉴 센트럴에서 장비 구성을 하는 것을 경험해 보실 거면은 우선 그룹을 새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요 make this group compatible with new central. 그래서 뉴 센트럴에서 호환이 가능한 그런 그룹을 새로 만들고 요 버튼을 활성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장비를 요 그룹에도 할당을 하고 사이트를 만들어서 사이트에도 할당을 한 다음에 그 뉴 센트럴 버튼으로 활성화하면은 뉴 센트럴로 GUI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그룹을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렇게 하시려면은 반드시 이 그룹을 만드실 때 이 버튼을 활성화하고 사이트에 요게 바로 이제 지금 사이트에 장비가 할당된 모습이거든요. 요 사이트를 클릭하면 요 장비들이 할당되어 있다. 요 화면인데 이렇게 사이트에 할당을 하고 요 그룹도 센트럴과 호환 가능한 그룹에 할당을 해놔야지만 뉴 센트럴에서 그 장비들을 단순히 모니터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관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뉴 센트럴 AI. 그래서 AI 옵스는 기존의 센트럴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었던 그런 AI 기반의
운영 기술이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뉴 센트럴에서의 AI 포트폴리오, AI 옵스 포트폴리오를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아마 요 화면, 여기에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AI 옵스 3개가 바로 AI 서치, AI 인사이트, AI 서치, AI 인사이트, 그리고 지금은 없는 AI 어시스트, 그리고 AI 알러트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클리어 패스 디바이스 인사이트가 그대로 탑재된, 센트럴에 탑재된 클라이언트 인사이트, 그리고 센트럴에 탑재되지는 않았지만 UXI와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인시던트 디텍션, 이렇게 요게 기존의 센트럴에서 제공되던 AI 옵스 포트폴리오인데 요게 뉴 센트럴에서는 이렇게 조금 축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I 서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AI 알러트와 인사이트가 약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메이티드 트러블 슈팅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훨씬 더 쉽게 네트워크 문제 생겼을 때 트러블 슈팅 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트러블 슈팅 엔진이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인사이트는 그대로 제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UXI와 아직 완전하게 연동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더 통합을 하려고 하는 인시던트 디텍션 이렇게 있는데,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요 앞에 4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AI 옵스는 그러니까 운영자가 훨씬 더 쉽게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관리하게끔 도와주는 AI 기반의 운영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간단하게 이 AI 옵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드려볼게요. 우선 현재 센트럴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레이크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레이크에는 하나의 파이프라인,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존재하는데 그 하나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모든 스위치와 AP 그리고 게이트웨이가 연결이 되어서 그 연결된 장비에서 모든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데이터 레이크에 쌓습니다. 그러면은 그 장비들을 이제 저희가 이게 거의 훨씬 이상이라고 하는데 200만 개의 그 네트워크 장비들과 2억 개가 넘는 단말들이 현재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연결이 되어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머신러닝 모델과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그 데이터 레이크에 쌓인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학습하고 훈련을 하고 그래서 분석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AIOPS가 제공이 됩니다. 결국에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머신러닝 모델과 뭐 기법을 통해서 훈련이 된 데이터들은 AI 인사이트, AI 서치 뭐 이런 그런 결과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 AI 인사이트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요 루트 커징 또는 루트 커즈 어널리시스 부분인데 그 부분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한다던가 또는 뭐 네트워크 서비스를 조금 더 최적화하기 위한 레코멘데이션을 안내한다던가 또 사용자가 훨씬 더 네트워크를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모니터링과 그런 여러 가지 수치를 측정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 AI옵스에서 제공을 합니다. 이 장표는 여러분들께서 AI 관련 그 용어를 조금 그냥 이해하실 수 있게 넣어 놓은 거고요. 먼저 죄송해요. AI 알러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제가 자세히 드리지는 않았지만 AI 인사이트와 AI 알러트는 약간 굉장히 애매모호한 개념이었어요. 현재의 센트럴에서는. 근데 뉴 센트럴에서는 그 2가지가 완전하게 분리가 됩니다. AI 알러트는 사후 대응적인 접근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알러트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후 대응적이고 AI 인사이트는 사전 예방적입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를 최적화한다던가 좀 더 나은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던가 하는 게 AI 인사이트. 그래서 사전 예방적인 그런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센트럴에서는 굉장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느렸어요. 그래서 최소 1시간의 배치 작업이 돌아가고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가 GUI에 표시되는 때까지는 최대 3시간까지 걸리는 굉장히 느린 그런 데이터 프로세싱 과정이 있었지만 새로운 센트럴에서는 이걸 5분으로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그래뉴럴리티 보시면은 기존의 AI 인사이트는 여러분들께서 가끔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여러 개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개의 리즌, 여러 개
그 이유를 얘가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뭔지 하나를 추측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지만은 알러트별로 여러 개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뉴센트럴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야 라는 식으로 굉장히 타겟팅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게 뉴센트럴에서의 AI 인사이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세부 분석된 원인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문제는 이거다라고 타겟팅을 매핑을 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관리자가 훨씬 더 쉽게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뒤에서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지만 루트 커즈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이 기존의 센트럴에서는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제시했지만 이거를 여러 가지 LLM 그 대규모 언어 모델 또는 젠 AI 같은 그런 기술, 신기술을 활용을 해서 훨씬 더 정확하고 실제로 실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문제 해결 방식까지 제공을 하는 그런 게 바로 요 네, 그 부분 좀 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요 포인트 3 부분인데요. 이 AI 옵스 새로운 센트럴에서는 사용자의 영향, 사용자가 실제로 뭘 했는지 이런 부분, 사용자의 영향을 데이터까지 학습을 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하지만 사용자의 영향이 개입되면 오탐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탐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력하는지는 자세히 얘기해주지 않았지만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해서 데이터를 훨씬 더 많이, 유의미한 데이터를 훨씬 더 많이 수집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오탐은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훨씬 더 정확한 그런 분석 결과를 제공하게끔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 AI 옵스는 기존의 센트럴에서는 나중에 추가가 된 그런 기술이지만 뉴 센트럴에서는 처음부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탑재된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과 개선 사항이 있다는 점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알러트 화면을 들어가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 이거는 AP Association Threshold가 초과됐다라는 그런 문제에 대한 알러트 화면인데 여기 보시면 루트 커즈가 단 하나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단 하나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결 방식이 있다라는 식으로 레코멘데이션을 주는데 요거는 좀 오래된 그 스크린샷이라서 이렇게 루트 커즈와 레코멘데이션이 나눠져 있지만 앞으로는 요거를 하나의 카드로 매핑을 시켜서 실제 근본 원인은 이거고 해결 방식은 요거다라는 식으로 훨씬 더 정확하고 세분화된 그런 원인과 해결 방식을 제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아래 이벤트를 보시면 이렇게 로깅 여러 가지 AP의 뭐 활동에 대한 로깅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루트 커즈를 분석한 근거 데이터가 바로 이 이벤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러한 근본 원인을 내가 찾아냈는데 분석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은 아니 근거는 이 이벤트야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원인이 문제가 뭔지만 단순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발생되었는지까지 왜 발생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실제로 무선의 성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이즈 플로어가 얼만큼 이렇게 스트레스홀드 대비해서 치솟았는지를 보여주는 퍼포먼스 트렌드까지 이렇게 알러트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센트럴에서 여기서 일부 추가됐다고는 하지만 현재 뉴 센트럴에서 제공하는 알러트 유형입니다. 이게 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알러트를 아직 제공할 수는 없고 좀 이러한 단말 연결 그리고 무선 단말의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스위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뭐그 속도, MTU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현재 알러트 유형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정표에는 없지만 게이트웨이도 일부 알러트 유형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DHCP 문제 아니면은 뭐 무선 로밍 관련 문제에 대해서 알러트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이제 뉴 센트럴에서는 이러한 알러트를 거의 실시간으로 5분 정도의 간격으로 제공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속도로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기법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당연히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런 군집화 알고리즘 또는 그리디 서치 이런 것들, 이런 기술들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거의 1시간에서 2시간까지 소요되던 그런 업데이트가 이제는 5분 정도로 단축되었다. 라는 점. 여기까지가 AI 알러트고, 그 다음에 AI 인사이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러트는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자에게 알림을 주는 그런 느낌이고, 인사이트는 사전 예방 또는 사전에 어떤 문제를 좀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트, AI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알러트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에 알러트가 별도로 뜨거든요. AI 인사이트는 이렇게 여기에 뜹니다. 그래서 약간 느낌으로 이러한 개선 사항이 있어 확인해봐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AI 인사이트는 5분 간격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훨씬 더 장기적인 그런 데이터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모델에 따라서 매일 그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주별로 월별로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AI 인사이트가 현재 제공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간단하게 원래 기존에 센트럴에서 제공하던 펌웨어 레코멘데이션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사이트 내에서 와이파이 6와 6E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레코멘데이션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WPA3도 아직 사용하지 않는 고객들이 많으니까 WPA3로 업그레이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레코멘데이션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인데 좀 더 각 하나씩 살펴보자면은 와이파이 6 또는 6E가 되겠죠. 그래서 무선랜 성능의 뭐 향상을 위해서 와이파이 6 사용을 권장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와이파이 6 또는 6E로 업그레이드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정보를 입각해서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기존의 와이파이 5에서 와이파이 6로 올라갔을 때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6% 정도의 개선 사항이 있다라고 이 그래프는 보여주는 건데 실제로 6% 정도 보여주지 않고 최소 수치가 10% 이상일 때 이런 AI 인사이트를 통해서 와이파이 규격을 업그레이드 해라라고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뿐만이 아니라 와이파이 6와 호환되지 않는 단말에 대한 리스트도 함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 어떤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내를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러한 개선 사항을 관리자에게 추천을 해준다는 거죠. AI 인사이트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그리고 따로 장표는 없지만 여기 와이파이 6, 6E 그리고 WPA3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비슷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WPA3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환이 되지 않으면 사용을 아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WPA3 미호환 단말에 대한 리스트도 보여주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 단말들이 굉장히 많지 않은지 그래서 WPA3로 적용을 하면 그 단말에 영향이 크지 않을지 이런 부분도 다 내용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은 펌웨어 레코멘데이션입니다. 이게 현재의 센트럴은 AP에 대한 펌웨어 레코멘데이션을 제공을 하지만 뉴 센트럴은 스위치와 게이트웨이의 펌웨어 레코멘데이션까지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보안적인 취약점이라던가 아니면은 잠재적인 버그가 있는데 이후 릴리즈에서 수정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을 이런 데이터를 모두 수집을 해서 레코멘데이션을 하고 그리고 여기 레코멘데이션 리즌이 있는데 이런 추천을 왜 하는지 그러한 내용까지 원래는 그런 내용까지는 제공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공을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모두 담당자, 저희 아로바 내부 담당자들에 의해서 다 검증이 된 후에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학습을 해서 추천하고 담당자들이 하고 넘어간다는 확인을 하고 이게 모든 것들이 제공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Orchestrated Root Cause Analysis, ORCA라고 저희가 줄여서 얘기를 하고요. 쉽게 말해서 트러블 슈팅 엔진입니다. 새롭게 도입이 된. 그래서 기존 센트럴에서 여러 가지 트러블 슈팅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쳤어야 됩니다. AI 인사이트 또는 알러트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대시보드에 들어가서 현재 어떻게 네트워크가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저희 트러블 슈팅 도구인 여러 가지 네트워크 체크, 디바이스 체크에서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피그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추격을 하고, 그리고 자동화를 한다는 거죠. 이 Orchestrated Root Cause Analysis 트러블 슈팅 엔진이. 그래서 보시면은 트러블 슈팅 관련한 여러 가지 지식을 머신러닝 모델이 학습을 해서,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그런 학습된 지식에 대해서 컨텍스트를 부여를 한 다음에, 그렇게 모델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나면 하나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와 그거에 대한 해결 방식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Orchestrated Root Cause Analysis, 요 트러블 슈팅 엔진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아까 이게 AI 알러트 화면을 여기서 똑같이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루트 커즈와 레코멘데이션을 요 화면에서 제공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다 젠 AI 그 생성형 모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요 루트 커즈와 실제로 관리자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제공을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최대한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다음에 클라이언트 인사이트는 기존의 클리어패스 디바이스 인사이트에서 단말을 프로파일링하는 그런 기술이 그대로 센트럴에 탑재가 된 부분인데, 이게 뉴 센트럴에서는 훨씬 더 많은 머신러닝 모델에 기반으로 해서 그 단말을 프로파일링을 합니다. IoT 단말 같은 경우에는 맥오 UI를 통해서 그 벤더 정보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이 IoT 단말에 대한 벤더 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기반에서 자동으로 단말을 프로파일링하고 굉장히 세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게 클라이언트 인사이트의 컨셉입니다. 인사이트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바로 요 비헤이비어 어널리시스입니다. 행동 방식에 대한 분석인데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것만으로는 우리가 이게 IoT 단말인지 아닌지 분석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IoT 단말이 어떤 트래픽을 주고받는지, 또 어떤 목적지에 액세스하는지, 그리고 언제 연결이 되는지, 이런 굉장히 모든 네트워크 연결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행동 방식을 분석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는 지브라 스캐너구나, 얘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단말이구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내고 거기에다가 자동으로 태그를 부여를 해서 그래서 나중에 네트워크 정책을 구현을 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그거는 산에 고객 환경에 깔려 있는 락 솔루션이 될 수 있고 저희 클리어패스 솔루션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에서 그러한 태그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네트워크 정책을 세부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클라이언트 인사이트의 또 다른 역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AI 서치인데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AI 서치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제공이 되어 있었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던 자연어 처리 방식으로 AI 서치는 제공이 되었는데, 최근에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기법까지 추가가 되어서 훨씬 더 자세한 그런 사용자가 질문한 또는 의도한 결과를 훨씬 더 세분화해서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게 AI 서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AI 서치 또한 요 젠 AI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요 AI 서치에 학습시키는 데이터는 바로 아루바 센트럴의 유저 가이드라고 합니다. 그 외에 추후에는 VSG라던가 다른 기타 유저 가이드를 학습시키려고는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루바 센트럴의 유저 가이드를 학습시켜서 여러 가지 설명형 쿼리 또는 프로세스형 쿼리를 입력시킨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하는 게 AI 서치의 데이터 모델이고요. 네,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은 우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데모를 통해서 더욱 자세한 내용, 그리고 실제 구현해내는 방식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